안녕하세요. 런치정치입니다. 오늘 저희가 파고들 내용은요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행보입니다. 네, 특히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는 생각 없다. 이렇게 딱 선을 그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재보궐선거는 또 가능성을 열어뒀단 말이죠. 정말 국회 입성을 노리는 건지, 만약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지, 또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,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한 전 대표 입장부터 볼까요? 광역단체장 도전은 안 한다고 했고, 하지만 재보궐을 통해서 원내로 들어갈 가능성은 남겨둔 셈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역이 역시 부산 북갑이네요. 네, 맞아요. 부산 북각. 여기가 이제 전재수 현 해양수산부 장관 지역구인데 만약에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요. 아, 그럼 자리가 비는군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곳이죠. 한 전 대표가 평소에 그 롯데 자이언츠 팬인 걸 엄청 강조하면서 부산 애정을 보여왔다는 점. 네, 그런 얘기 많이 했죠. 그리고 여기서 만약 승리하면 민주당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, 그러니까 그쪽 라인을 끊는 상징성이 있다,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부산 말고 수도권 얘기도 나오죠. 네, 나옵니다.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 그럼 비계들 서울 영등포 뭐 이런 곳들이요. 지금 딱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사실 인천 계양을이랑 충남 아산을 이 두 곳뿐이잖아요. 네, 현재로선 그렇죠. 뭐 재판 결과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서 이게 판이 훨씬 커져서 뭐 최대 15석 이상 될 수도 있다. 이러니까 변수가 참 많네요. 정말 많죠. 특히 그 인천 계양을 출마설,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 같아요.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워낙 크니까 당내에서도 시각이 아주 그냥 극명하게 갈린다고 나오던데요. 뭐 한동훈 죽이기파, 한동훈 부활파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. 네, 그렇죠. 이른바 죽이기파는 일부러 좀 험지인 계양을로 등을 떠밀어서 일부러 어려운 데로 보내서 네, 그래서 낙선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부담스러워서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, 이렇게 보는 거고요. 반대로 부활파는 아니다, 한 전 대표 스타성이면 계양을 해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, 그리고 어떻게든 선출직으로 국회에 들어와야 정치적인 미래가 있다, 이렇게 본다는 거죠.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깊겠네요. 지금 선거 안 나간다고 뭐 잊혀질 정도면 정치할 필요 없다, 이런 말도 했다고 전해지던데, 네, 그런 얘기도 있었죠.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왕 희생할 거면 상징성을 확 키워서 아예 호남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,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온다고 언급하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건데, 근데 사실 어디에 출마하느냐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 거냐, 이거 아니겠습니까? 스토리. 아주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. 한 전 대표가 넘어야 할 당내의 아주 강한 비토 정서, 그러니까 거부감이죠. 비토 정서요? 내부 갈등만 일으킨다, 자기 정치만 한다, 이런 인식이 당내에 꽤 퍼져 있다는 겁니다. 과거의 일들이 계속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네요. 맞습니다. 그 12.3 계엄 사태 때 계엄 해제를 이끌면서 얻은 정치적 자산도 물론 있지만 탄핵 국면에서 만들어진 그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좀 강하게 남아있고, 또 대선 경선 때 지고 나서 김문수 전 후보를 뭐 제대로 안 도왔다, 이런 비판도 여전히 숙제다,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. 최근 형보를 보면 좀 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. 당내 비판은 좀 자제하고 정부 비판 쪽에 집중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, 근데 또 왜 저만 죽을 자리를 가야 합니까?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이 또 알려지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한다, 자기 중심적이다,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. 결국 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, 이런 메시지가 좀 절실하다,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역시 공천 문제,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겠죠. 그게 정말 최종 관문일 수 있습니다. 한때는 정말 최측근이었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완전히 길이 달라졌다. 네, 완전히 갈라섰죠. 게다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랑 관련된 그 당원 게시판 의혹, 이거 진상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. 맞습니다. 그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한 전 대표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장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. 한동훈 카드가 과연 내년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카드냐, 이게 이기는 전략이냐 하는 어떤 전력적 판단이 중요할 겁니다. 그렇죠. 당대표 입장에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.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 출마가 화제성은 진짜 높지만 오히려 과거 그 계엄이나 탄핵 이슈가 다시 막 불거져서 선거에 부담이 될 거다, 이런 우려도 있고, 반대로 아니다, 계양을 같은 진짜 어려운 험지에서 만약 이기면 이건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다,
이런 기대도 같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. 정말 의견이 팽팽하네요. 결국 장 대표가 강조하는 공천 기준이라는 당성, 네, 당성.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에 얼마나 부합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느냐, 이걸 한 전 대표가 어떻게 증명하고 설득해낼 것인가, 이게 정말 최종 관문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죠.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네, 훨씬 복잡하죠. 한 전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지지 기반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를 보여줘야 할까, 또 어떤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할까, 이런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그 스토리와 진정성, 앞으로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.